이제 제가 뭐 노회찬 의원 후원회장인데 그때 노회찬 의원께서 지난번 선거 나가실 때 제가 그 노원에 가서 일종의 뭐 행사 같은 걸 했는데 그때 이 판결이 걸려 있었습니다. 걸려 있었는데 그 당시 선거 과정에서 반대쪽의 후보분들이 얘기하기를 대법원 판결 나서 유죄 판결 날 건데 이 사람 뽑아주면 뭐 하냐 이런 얘기가 실제 노원에서 돌았습니다. 실제 그랬고 그 당시 제가 그 선거운동 과정에 참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빨리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벌금형을 빨리 추가하라는 얘기를 지난 선거 때 했습니다. 근데 뭐 등등의 이유로 법안은 통과되지도 않았고 최근에 이제 뭐 법안 국회의원 한 100여 분이 추가를 했습니다만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대선이 겹치면서 통비법 개정안 자체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노회찬 의원 후원회장이라는 것 외에 이 엑스파일 사건이 판결로는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MBC 이상호 기자 사건 그리고 월간조선 김영광 그 편집국장 사건 이 기자와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고 정치인인 노회찬 의원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상호 김영광 그 두 분 기자 관련 대법원 판결의 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나와서 이제 무견 진술도 했고 그 다음에 이상호 김영광 사건 및 이 노회찬 사건에 대해서 각각 두 개의 논문을 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학자로서 논문 발표한 게 있는 데다가 물론 저는 이제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노회찬 의원을 사적으로 뭐 좋아하기도 하고 또 후원회장이기도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뭐 조인현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올해 정말 작정하고 이제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작정을 하고 틀어박혀 있었는데 이게 터져 나와가지고 이거 정말 마무리하고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마무리 나왔고요. 여의도에 안 오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팔짱가 봅니다. 그 사건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사실 저 얘기보다는 오늘 이제 토론자분들의 그 말씀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표시를 했고 서명운동 제안에도 제 의견은 요약되어 있고요. 발표한 논문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법률적 얘기는 뭐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아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좀 비법률적 얘기로 가게 되면 뭐 공소시효니 뭐 면책 특권이니 이런 이제 법률 용어란 것들은 법률 전문가들이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보통의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이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법 논리를 떠나서 아주 중대한 불법 행위를 특히 이제 헌정문란 불법 행위거든요. 국가안전기획부도 도청을 했고 불법 도청을 했고 그다음에 삼성그룹 회장의 비서실장 중앙일보 회장 마찬가지로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고 또 떡값 받은 떡값 검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모두는 여러 가지 법률적 이유로 모두 불벌되는데 그거를 보도했던 기자들과 그다음에 그거를 국회에서 이제 공개했던 노회찬이라는 정치인은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물론 법률 논리로 보게 되면 그 대법원의 논리가 그 일정하게 논리가 있지만 이게 보통 시민들의 상식에 맞는 건지 이건 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많이 잊혀져 있습니다만은 이 형평성 문제도 사실 남아 있는 게 이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난 뒤에 확정 판결이 나고 난 뒤에 지금 보게 되면 사면복권 얘기를 할 때 많이 잊혀져 있는 게 뭐냐면 월간조선 김연광 기자 편집국장은 얼마 전에 사면복권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현재 이 빌딩에 있는 국회의장 비서관인가요?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엑스파일 사건으로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아까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사람 모두 기소도 안 됐다 한다면 그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3사람인데 3사람 중에 김연광은 사면복권 받아서 지금 여기서 근무하고 있고 이상호 기자는 MBC에서 잘리고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 박탈을 내서 이 뭐 국민의원 한다고 하는 상황이 더 말이 안 된다. 1단계는 이 판결 자체의 결론을 전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판결을 일단 인정한다.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현실적 힘이 있으니까. 한다 하더라도
사면복권을 왜 김영광만 해주는지도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두 가지가 저로서는 도저히 이건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회찬 의원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보게 되면 이제 그 SNS 상이나 여론으로 보게 되면 이 판결문에 있는 그 주심 판사 박보영 대법관에 대한 비난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박보영 대법관 요 판결 이전에 원래 그 노회찬 사건이 있었고 노회찬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납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나는데 그 2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대법원 왔는데 그때 대법원이 파기를 합니다. 그때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었고 이 박보영 대법관 개인이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의견을 만든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맨 처음에 그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했던 대법관분들을 꼭 비난하려면 비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했고 그러니까 다시 올라왔죠. 올라오니까 앞에 파기환송의 결론을 그대로 해서 박보영 주심 그다음에 민일영 대법관이 재판장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죠? 민일영 대법관이 재판장이었는데 이분들은 그대로 사실은 그 파기환송했던 판결문을 그대로 요약해서 정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김재단 의원님 계십니다만은 대법원 이렇게 국정감사하실 때 박보영이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앞에 계신 분들이 모든 것에 기초를 놓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유념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호 김영광 기자 문제는 이제 언론의 자유 문제라고 한다면 노회찬 의원에 대한 이제 그 유죄 판결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 범위가 어딘가에 대한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보 보수 좌우 이런 문제를 떠나서 현재 정보화 혁명이 이루어지고 인터넷이란 가상 공간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활동이 어디까지 보호될 것인가라는 주제를 던지는 것이고 이건 진보 보수와 좌우를 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아니라 예컨대 새누리당의 어떤 의원이 유사한 어떤 사건, 통비법 관련 사안을 가지고 그 국회에서 보도자료를 돌린 것과 그 다음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 물론 차이는 있죠. 외관 그 정보가 소통되는 통로는 차이가 있는데 이게 하나는 불법이고 하나는 합법이다라고 할 만큼의 중대한 차이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대법원 판결 노회찬 의원 대법원 판결이 의존하고 있는 면책 특권의 범위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이 맨 처음 만들어진 게 좀 덜 알려져 있습니다만 과거에 유성환 의원의 반공국시 발언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인데요. 김영삼 정부 이럴 때입니다. 그때 유성환 의원이 국회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반공국시가 아니다. 우리가 통일국시다 이러다가 의원직 잘립니다. 아주 여기 저보다 약간 연배가 아래이신 분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인데요. 그때 면책특권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이게 그대로 온 겁니다. 지금. 근데 그때는 유성환 의원이 그런 얘기할 때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인터넷도 없었죠, 물론. 즉 인터넷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 만들어졌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판결이 유성환 판결인데 그 판결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처럼 공기처럼 와 있는 이 시대에 적용했다라고 봐서 그래서 과거에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온라인이 없고 오프라인만 있는 시대의 대법원 면책특권에 대한 대법원 법리를 온라인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는 새로 생겼고 활성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했다라는 그 점에서는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국회 출입 기자에게 보도 자료로 배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면책특권 범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의원들이 지금의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정 보고를 다 올리고 있는데 이걸 못 올린다는 얘기냐? 좀 매우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자기의 홈페이지에 못 올리게 하는 그런 법이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약간 법률적인 얘기입니다만 두 번째는 이 면책특권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형법 20조 정당행위라는 아주 형사법 얘기인데요. 형사법상 위법성 조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설사 면책특권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처벌받는다.
뭐 조금 어려운 말로는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 뭐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매우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있고 공중에 중요한 정당한 관심이 있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또 법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은 또 여기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처벌을 해야겠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저는 이 법리 자체를 지금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우리나라 각 국회의원들 정파를 떠나서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의 범위는 대폭 줄어버렸다. 이게 이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옳은 거냐?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어떤 활동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제 무조건 안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사면복권 문제가 있습니다. 사면복권의 그 남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뭐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복권 같은 경우 막판에 거의 자신의 측근, 특히 비리 측근들을 시쳇말로 뭐 떨이 하다시피 다 석방시켜줬는데 그다 맹비난이 있었고 저 역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사면복권의 기능이 뭘까? 대통령의 측근, 대통령의 신복, 부하의 비리를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게 사면복권일까?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면복권의 원래 기능이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사면복권이 옛날에 그 왕들이 이제 은사를 베푸는 그런 데서 출발한 건데요. 이게 그 민주주의 공화국 하에서 민주공화국 하에서 사면복권의 내용이 뭘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오랫동안 왕에 거의 가까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왕이 자기 측근들 처리해주는 임기 말에 다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왔고 그것 때문에 법조계나 시민단체에서 맹비난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면 사면복권을 없앨 거냐? 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면복권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사면복권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진정한 의미의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에서의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할 대상이 뭘까? 는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을 때 또 대법원의 판결과 시민의 생각, 의식과 상식과 이게 괴리가 있을 때 그거를 그 법률을 뛰어넘는 정치적 판단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전 사면복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이 노회찬 사건이야말로 뭘까? 여러 가지 법률적 논리를 통해서 유죄라고 하는 거죠. 그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자면 또 대법원의 현재 구성 그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대법원 판사분들의 대법관분들의 다수 의견은 그게 유죄라고 했을 때 그걸 일단 존중한다 하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 형평성과 정의의 관념, 형평성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 대통령이 이걸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박근혜 당선자에게 머리 숙이고 봐달라고 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저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 유죄 판결에 대한 유죄 판결과 즉 법률 논리와 일반 시민들의 법 감정, 양심과 괴리가 있는 그런 사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현행 법제도로는 대통령의 사면복권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지금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행사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대통령이 됐는데 당선자가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청문회가 통과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내각이 구성되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전 전혀 뭐 그건 핑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이미 지금 그 황교안 후보가 장관이 되지 않았지만 그 국가 체제로 봐서는 이명박 정부 하에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즉 대통령의 특사란 건 대통령 마음에 100% 달려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현재 법무부 장관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문자 그래도 내일이라도 바로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박 대통령이 자신이 그 뭐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사회통합 이런 얘기 하시겠다고 누차 공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은 노회찬 사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뭐 그 자신의 대선 공약 실현 차원에서라도 박 대통령이 특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